1월 20일 월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14% 하락한 2520.05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도,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8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0.41% 상승한 727.66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6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27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7종목, 코스닥에서는 20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고영, 제주반도체, 세원물산, DH오토웨어 4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27개의 급등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테마별로 묶어보니 4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반도체 테마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의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상승세로 마감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도 오늘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바클레이즈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인공지능 가속기인 블랙웰에 힘입어 엔비디아의 매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엔비디아에 대한 목표 주가를 기존 $160에서 $175로 상향했는데요. 이 같은 소식 속 엔비디아가 3%대의 상승세로 마감한 가운데 매각 추진 소식이 전해졌던 인텔은 9%대의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어요. 미국의 반도체 전문 매체인 세미 어큐레이트에 따르면 인텔의 최고위 간부인 진스너 최고 재무책임자는 인텔의 매각 가능성을 인정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인텔을 인수하려는 회사가 어디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일부 언론에서는 해당 업체가 테슬라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반도체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다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오늘 외국인의 매도세 속에서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제주반도체는 중국 정부가 6,000위안 미만의 스마트폰을 구매할 경우 최대 500위안의 보조금을 제공한다고 밝힌 가운데 제주반도체가 중화권 기업에 모바일용 메모리를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이 부각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국 돈으로 치환하면 중국 정부는 120만원 미만의 스마트폰을 구매할 경우 최대 10만원의 보조금을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인텍플러스는 인텔의 매각 가능성 소식에 인텔과 유리기판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이 부각된 모습이었네요. 다음은 이번 2차전지 테마입니다. 산업부와 한국배터리산업협회 그리고 배터리와 소재 기업들이 2차전지 비상대책 TF팀을 구성했다는 소식입니다. 여기에는 LG엔솔과 삼성 SDI 그리고 SK온 등의 배터리 기업들이 참여하며 에코프로와 LG화학 그리고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등의 배터리 소재 기업들도 참여한다고 전해졌는데요. 2차전지 비상대책 TF팀의 최근 회의에서는 산업 경쟁력 제고 전략과 광물 자원의 수급 동향 등이 논의됐으며 향후에는 정부의 지원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유진투자증권은 에코프로비엠에 대해 산업 리스크 대부분이 노출된 상태이며 이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전기차와 배터리 성장률이 낮아지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어요. 매출액 성장세도 기대되며 올해부터 턴어라운드가 시작될 것이라면서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상향 조정하고 목표 주가를 20만원으로 제시했는데요.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2차전지 및 전기차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의 오늘 정규장 종가는 13만 8천원입니다. 이 중에서도 솔루스 첨단 소재는 전지박에 대한 2024년 판매 물량이 전년 대비 60% 이상 증가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상당수의 배터리사들과 소재사들의 매출이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솔루스 첨단 소재의 북미양 전지박 공급 물량이 확대되면서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은 3번 의료로봇 테마입니다. 오늘 의료로봇 테마와 관련하여 특별한 소식은 없었습니다. 다만 반도체 기업인 고영이 뇌수술용 의료로봇에 대해 미국 FDA 허가를 획득했다고 밝히면서 상한가에 들어갔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큐렉소와 PNS 미케닉스를 비롯한 일부 의료로봇 관련주들이 함께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고영은 이번 승인을 통해 글로벌 최대 의료기기 시장인 미국 시장에서 자사의 의료로봇 판매가 가능해졌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큐렉소는 최근 NH투자증권의 리포트가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NH투자증권은 해외 수출에 힘입어 큐렉소의 의료로봇 사업이 올해 성장 궤도에 재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재무 안정성도 돋보이는 업체라며 본격적인 실적 회복에 따른 주가 반등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4번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테마입니다. 여당의 대권 후보 1위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떠오르고 있다고 전해지면서 김문수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원물산은 김문수 장관의 고향인 경북 영천에 위치한 기업이라는 사실이 부각되며 김문수 관련주로 묶이고 있는데요. 세원전공은 그런 세원물산의 지분을 보유 중이며
대형 포장은 김문수 장관의 정책 사업과 관련된 화성지역의 부지를 보유한 사실이 부각되면서 관련주로 묶이고 있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DHauto웨어는 언론을 통해 글로벌 완성차 기업인 A회사의 자회사가 개발 중인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의 핵심 부품을 상용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히면서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제품은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에 적용될 직접식 감지 제어기인데요. DHauto웨어의 핵심 고객사인 A회사는 올해 안으로 모든 차량을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으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 중이기 때문에 실적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DHauto웨어는 이미 고객사의 시제품을 공급한 후 성능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추가적인 성능 고도화를 거쳐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어서 한선엔지니어링을 비롯한 대왕고래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어제 경북 포항시가 언론을 통해 동해가스전 개발을 위한 영일만항에서 시추 보급선의 하역 작업이 시작됐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영일만은 대왕고래 시추가 진행되는 보조항만으로 이번 하역 작업은 시추 과정에서 긴급한 상황이 벌어질 경우 필요한 긴급 기자재를 공급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한선엔지니어링을 비롯한 피팅, 밸브, 관관 업체들이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메리츠증권은 트럼프의 취임 이후 LNG 수출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한 미국발 피팅 발주를 기대해볼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으니 참고해주세요. 한편 진영과 이에이트, 비나텍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비보존 제약은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 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문제가 다시 주목받으면서 상승세를 보였다고 전해졌습니다. 비보존 제약은 비마약성 진통제인 오피란제린에 대한 국내 식약처의 품목 허가를 획득하면서 수출 및 기술 이전 논의가 활발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잇고 있다고 하네요. 다음으로 케일럼을 비롯한 조선 및 조선기자재 기업들이 상승했습니다. 트럼프 2기 정부의 출범으로 국내 조선업계가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지속되는 모습인데요. DB금융투자는 보고서를 통해 조선업체들의 전반적인 작년 4분기 실적 서프라이즈가 전망된다고 밝혔어요. 최근 주가 급등에 따른 밸류에이션 부담은 존재하지만 수주 모멘텀이 지속될 것이라는 스토리는 변함없는 구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삼성중공업은 오늘 오세아니아 지역 선주로부터 3,796억 원 규모의 LNG 운반선 한 척을 수주했다고 공시했는데요. 이번 계약 규모는 삼성중공업의 최근 매출액 대비 4%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계약 기간은 2027년 6월 30일까지인데요.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케일럼을 비롯한 조선 기업들 일부가 상승세를 보였네요. 다만 오늘은 조선 기업들의 등락률이 엇갈리는 모습이 나왔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LS네트워크스는 LS일렉트릭이 머스크가 설립한 인공지능 개발 회사인 xAI에 데이터 센터용 전력기기를 공급한다는 단독 기사가 전해지면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LS일렉트릭은 현재 미국 4대 빅테크 중 3곳의 기업들과도 배전반 납품을 협의 중이라고 알려졌는데요. 현재 최종 품질 검증 작업을 하고 있으며 계약이 성사된다면 올 하반기부터 매년 2천억 원에서 3천억 원 규모의 배전반 납품을 진행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LS그룹주 중에서도 LS네트워크스가 상승세를 이어가 주었네요. 다만 오늘 HD현대일렉트릭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오늘 대부분의 전력 관련주들은 하락세를 보였으니 참고해주세요. HD현대일렉트릭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2% 증가한 8,157억 원을 기록하고 영업이익은 33% 증가한 1,663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이는 시장 추정치보다 각각 17%와 21%씩 낮은 수치였습니다. 참고로 연간 실적은 전년 대비 22%와 112%의 증가세를 보였는데요. HD현대일렉트릭은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초고압 변압기 생산시설 증설 투자를 진행한다는 공시도 동반되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노을은 언론을 통해 자사의 말라리아 진단 솔루션인 마이랩의 AI 진단 성능을 다룬 최신 연구 결과가 임상의학 분야의 국제학 술지에 게재되었다고 밝히면서 상승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미국 내 랩컵의 레퍼런스 검사실에서 수집된 409개의 혈액 샘플을 기반으로 표준 현미경 검사 결과와 노을의 마이랩 진단 결과를 비교하여 진행됐는데요. 모든 부분에서 표준 현미경 검사보다 우수한 진단 성능을 입증했으며 표준 현미경이 놓친 부분까지 판별해내는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었다고 하네요. 이어서 한커미드는 언론을 통해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글로벌 방위산업 강소기업 육성사업 과제에 대한 수행업체로 선정됐다고 밝히면서 상승했습니다. 한커미드는 공동개발사인 아세타와 함께 양자 내성암호 기반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용 이종다중 제어 전장감시 시스템 개발을 2년간 수행하게 된다고 밝혔는데요. 한커미드는 인베디드용 경량화 양자 내성암호 모듈을 개발하고 해당 모듈이 탑재된 무인기 제어 시스템과 지상 통제 장비 개발을 담당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LS네트워크스, 2위는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3위는 두산에너빌리티, 4위는 오리엔트 바이오,
5위는 한전산업, 6위는 하이트론, 7위는 삼성전자, 8위는 삼성중공업, 9위는 화인베스트, 10위는 솔루스 첨단소재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LS네트워크스, 솔루스 첨단소재인데요. LS네트워크스는 전력 관련주이자 LS그룹주입니다. 솔루스 첨단소재는 2차전지 관련주이며 전년 대비 제품 판매량이 증가했다는 소식이 동반되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모비데이즈, 2위는 IA, 3위는 제주반도체, 4위는 큐렉소, 5위는 노을, 6위는 WSI, 7위는 한국첨단소재, 8위는 에코, 9위는 고영, 10위는 HB테크놀로지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제주반도체, 큐렉소, 노을, 고영입니다. 제주반도체는 반도체 관련주, 큐렉소는 의료로봇 관련주이며 노을은 의료 AI 관련주로 개별 이슈가 동반되었습니다. 고영은 반도체 관련주로 묶이는 종목이지만 의료로봇에 대한 미국 FDA 인허가 획득 소식에 상한가로 마감해 주었네요.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 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SK하이닉스, 2위는 삼성전자, 3위는 HD현대일렉트릭, 4위는 두산에너빌리티, 5위는 하나오션, 6위는 LS일렉트릭, 7위는 SKC, 8위는 한전산업, 9위는 LS네트워크스, 10위는 LG엔솔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LS네트워크스입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 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제주반도체, 2위는 에코프로비엠, 3위는 큐렉소, 4위는 현대임스, 5위는 JNTC, 6위는 알테오젠, 7위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8위는 고영, 9위는 테크잉, 10위는 피로틱스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제주반도체, 큐렉소, 고영입니다.